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sum, average, mean, max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함수를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잘 동작하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해 본 겁니다. 그런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함수의 모든 철자를 다 기억하는가? 이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모든 걸 다 암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외우고 있는 것을 타이핑해서 입력할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함수의 목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뭐 화살표 같은 거 있어서 딱 누르면 자 여기에 이런 함수들이 있으니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오 라고 선택을 해서 입력할 수 있으면 훨씬 편리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목록이 있고 이 목록에서 데이터를 선택해서 입력하는 방식, 이러한 드랍다운 메뉴를 활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데이터 확인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 확인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D9번 셀에 우리가 예를 들어 위에 쓴 것처럼 sum, average, min, max라고 하는 4개의 함수 중에 뭔가를 선택해서 입력하겠다. 이러한 드롭다운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D9번 셀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걸 만들려면 데이터 확인 기능, 먼저 데이터 탭에 위쪽에 있는 데이터 탭에서 아래로 쭉 스크롤을 내리시면 밑에서 세 번째에 데이터 확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확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자, 일단 구체적인 사용법을 보기 전에 일단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셀 범위에 지정되어 있고요.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목록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준은 우리가 텍스트 중에서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함수 목록에서 선택하겠다. 항목 목록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목록에다가 오른쪽 옆에 이제 목록을 쭉 적어 주시면 돼요. 항목에 목록에서 선택하겠다. 예를 들어 sum이라던가 쉼표 하시고 average라고 하는 함수라던가 아니면 min이라던가 max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값이 가능한 목록이 있는 거죠. 이 목록 중에서 뭔가를 선택하게 하겠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고 밑에 셀에 드랍다운 목록을 표시하겠다. 저장해 보시겠습니다. 저장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D9번 셀에 이렇게 옆에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방금 우리가 목록으로 입력했던 sum, average, min, max 중에서 뭐든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average를 선택한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냥 선택만 하는 거고 VLOOKUP 함수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오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항목 목록을 가지고 드랍다운 기능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근데 이럴 때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 확인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맨 앞에 여기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협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의 목록이라던가 뭐 체크해야 하는 상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었다, 안 됐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체크를 할 때도 이러한 이 데이터 확인의 드랍다운 목록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우리 여기 앞에 확인에다가 그러면 체크박스 같은 걸 한번 넣어볼까요?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범위 선택할게요.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의 데이터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까랑 이제 동일하죠. 동일한데 여기 보시면은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이 기준을 딱 클릭해서
한 4가지 정도 함수 중에 이거 옆에 있는 이 항목 중에서 선택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항목 목록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꼭 목록이 아니라 특정 숫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거나 텍스트인지를 확인하거나 날짜 데이터가 이거 기간이 맞는지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이 데이터가 그 범위 안에 있는 게 맞는가, 조건을 만족하는가 검사할 때 이런 거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제일 아래를 보시면 체크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데이터 확인으로 체크박스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도 만들어 볼게요. 체크박스 선택해 주시면 화면이 조금 바뀌게 되죠. 화면이 조금 바뀝니다. 바뀌고 아래쪽에 맞춤 셀값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맞춤 셀값 사용을 한번 클릭해 주실게요. 클릭하시면 자, 체크박스가 선택이 됐다, 체크가 됐다 라고 하면 그때 그것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우리가 물론 체크박스 선택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떤 특정한 지정된 값,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루는 값이라고 하는 데이터라는 건 문자 데이터거나 숫자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문자로 뭐 완료, 만료, 미완료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이거는 1이다 또는 0이다 하셔도 괜찮고 확인했음, 확인하지 않았음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자 데이터든 숫자 데이터든 기본적으로 체크박스라는 건 문자 데이터도 아니고 숫자 데이터도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랑 매칭을 해주는 거죠. 우린 편의상 그러면 true, false 써 있으니까 그대로 안 하고 우리는 뭐 완료, 진행 중, 뭐 이 정도로 해볼까요? 진행 중, 완료, 진행 중, 뭐 이런 정도로 문자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저장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체크박스, 보기에는 이제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고요. 클릭하시면은 체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체크가 풀리고 다시 체크도 하고 체크도 풀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크박스가 들어있는 문서를 만드실 수가 있고 스프레드시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체크박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객체고 문자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매칭할 수 있는 셀 값을 지정해 줬죠. 셀 값을 여러분께서 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B5번 셀을 딱 클릭하셨습니다. B5번 셀을 클릭해 보니 현재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값으로 따지면 뭐와 같은 겁니까? 완료라는 값과 같다라는 거죠. 한 번 더 클릭해서 체크를 해제해주면 이것은 진행 중이라는 값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또 여러 협업을 하는 와중에서 사용할 때 데이터 확인에 있는 이러한 기능 많이 사용하시고요. 이건 값과 매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조금 더 유리하게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데이터 확인에 대해서 전체 다 다룬 건 아니고요. 우리가 2가지 정도 지금 봤습니다. 항목의 목록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항목의 목록을 만들어서 여기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체크박스를 만드는 것이 있다 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항목의 목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D10번 셀에다가 이제 뭔가를 입력해 본다 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뭔가 아래 칸 중에서 선택하시오 라고 하고 데이터 확인을 딱 눌렀어요. 데이터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항목 목록을 딱 선택하면 그때부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값이 있어도 이 목록에서 보여줘야 되는 드랍다운 메뉴에서 보여줘야 되는 값이 되게 많을 때 그걸 일일이 다 쓴다 라고 가정하면 너무 번거롭겠죠. 게다가 이제 데이터를 막 운영하다 보면 이 항목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칸의 데이터 확인에다가 그렇게 항목을 다 해버리면 다시 눌러갖고 개별적인 칸을 다 바꿔야 되는 너무 번거로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따로 스프레드시트의 어딘가에 따로 여기에 들어갈 목록들을 따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값이 바뀌면 여기서 그냥 바꾸는 거죠. 이렇게 뭔가 목록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참고해서 거기 이렇게 가보면은 데이터가 한 10개 있으니까 이 10개 중에서 그 선택할 수 있게 드랍다운 목록을 만들어줘라. 이러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데이터 확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준에서 범위에서의 목록이라고 합니다. 범위에서의 목록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어딘가에서 만들어둔 것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함수의 목록을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함수 목록을 갖고 올 겁니다. 근데 함수 목록은 여기에 있죠. 함수 목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뭐 몇 개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함수들을 다 드랍다운으로 보여주면 그것도 또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러니까 좀 적절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드랍다운을 눌렀을 때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스크롤이 막 세워라 내워라 몇백 개씩 나오면 너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안에서는 그래도 좀 끊어지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옆에 유형별 함수라고 하는 시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유형별 함수라는 시트를 열어보시면 우리가 함수 목록이라고 하는 이 시트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함수들을 약간 분류해서 예를 들어 검색에 관련된 함수다라고 하면 뭐 lookup부터 address, choose 등등등등 요 정도 함수들이 검색과 관련된 함수고 공학에 관련된 함수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금융에 관련된 함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날짜에 관련된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제가 적절하게 좀 분류를 해서 이렇게 미리 범위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옆으로 쭉 넘겨보니까 함수가 많기는 정말 많죠. 분류 자체도 매우 많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래서 드랍다운으로 가지고 올 거잖아요. 가지고 올 건데 이 범위를 좀 쉽게 잡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다 잡아갖고 이 부분에다가 이름을 딱 지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여기 보시면 D5번부터 D18번 셀을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니까 이름 상자에 이 영역의 이름은 검색이다 라고 머리글에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영역도 다른 함수 유형도 제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시면 동일하게 공학 함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이름 상자에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도록 이름을 모두 다 사전에 여러분 좀 실습하시기 쉬우시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혹시 전체 이름의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데이터 탭에서 이름이 지정된 범위를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이름과 이 이름이 속해 있는 데이터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다 라고 하면 유형별 함수, 예를 들어 통계라면 유형별 함수라고 하는 이 시트에서 AJ 5번 셀부터 AJ 129번 셀까지다 라고 하는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10번 셀에다가 이제 드랍다운 메뉴를 넣어 보겠습니다. 드랍다운 메뉴를 넣겠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확인 하시면 되죠. 데이터 탭에 데이터 확인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범위에서의 목록이라고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범위에서의 목록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함수들의 이름을 이렇게 목록을 좀 갖고 오고 싶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맨 앞에 있었던 게 딱 기억에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검색에 관련된 함수를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면 우리가 사전에 지어준 이름을 그냥 여기서 딱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이라고 그 범위를 잡아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다가 검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범위에 들어갔던 함수 목록들, 루컵이라던가 추주라던가 어드레스라던가 하는 그런 함수들을 드랍다운 목록으로 표시해라 라고 하시고 그냥 바로 저장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리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확인이 나타나고 이 데이터 확인에 드롭다운을 클릭해 보시면 검색에 해당하는 수많은 함수들, 검색에 해당했던, 여기 좀 보시기 쉽게 조금 스크롤 올렸고요. 검색에 해당했던 룩업부터 어드레스, 추즈 등등등등 맨 끝에 vlookup까지 유형별 함수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이 검색에 해당하는 이 함수들의 목록이 우리가 만든 드롭다운 메뉴에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외울 필요 없이 여기서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vlookup에 의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편리한 드롭다운 목록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기저기 다 사용하는 게 좋잖아요. 이제 여기 한 칸에다가 지정을 했다고 해서 이 칸에서만 쓸 필요가 없고 당연히 아래 칸에도 클릭하면 드롭다운 목록이 나타나고 그럼 굉장히 편리하겠죠. 아까 우리가 vlookup을 해서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린 것처럼 얘도 그럼 아래 칸에도 이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한번 끌어내려 볼까요? 아래 칸에도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칸만 끌어내려 보시면 적용은 됩니다. 분명히 적용은 딱 돼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막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적용되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적용이 되고 보니 이 데이터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채우기 핸들을 하고 나면 이미 값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따라오잖아요. 너무 번거로워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채우기 핸들을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채우기 핸들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권장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 이 D11번 셀에 현재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 확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린 D10번에 만들어 놓은 거죠. D10번에 만들어 놓은 것. D11번에 만들어 놓은 걸 지우는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워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확인해 놓은 것을 지우는 거라는 건 어떻게 하는가? 똑같이 데이터 탭에 데이터 확인을 선택하셔서 이제 여기다가 내가 지금 이러한 드롭다운이 표시되게 해놨는데 이걸 안 하고 싶다.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확인 삭제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삭제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삭제 하시면 더 이상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 이 아래에도 D열의 쭉쭉쭉쭉 아래쪽까지 쭉 이 드롭다운 메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시면 데이터 탭에 데이터 확인을 클릭하시고 이 데이터 확인, 이 드롭다운 메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됐으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여기인 겁니다. 여기. 스프레드시트 함수라고 나와 있는 셀 범위라고 하는 게 이 드롭다운이 어디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인가 적용 범위를 나타냅니다. 클릭해 보시면 여기 버튼이죠. 버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현재는 스프레드시트 함수의 D10번 셀에만 이 내용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스프레드시트에 들어올 때마다 D열에 뭔가 들어오면 계속 입력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 D 100번행까지는 돼야 된다 라고 하시면 현재 D10이라고 되어 있는 위치를 D 100번행까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 필요한지 나도 잘 모르겠다. 무조건 끝까지 그냥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다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열린 참조죠. 굳이 행 번호를 적지 않고 그냥 D라고 열린 참조로 범위를 입력해 두시면 D열 전체에 이 데이터 확인이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D10번 셀부터 예를 들어서 그 아래로 전체 계속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D라고 이렇게 열린 참조로 범위를 적어주시고 확인 클릭하시고 저장하시면 D열에 열린 참조로 계속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확인이 들어가죠. 이것은 여러분께서 실제 사용하실 때 범위를 어느 정도 잡느냐, 특정 행까지 하게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다 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열린 참조로 활용하시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